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2월 15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끊이지 않죠. 지금 몇 거래일째 매도세인지도 모르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 방어를 해준다 해도 약간 역부족이고요. 코닥 시장에도 역시 개인들과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어서 특히 이제 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들의 어떤 조금 두려움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가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코닥 시장이 좀 더 심하게 밀리고 있죠. 사실 주식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어쨌거나 뉴스는 참고 참조 사항이에요. 추세가 중요하고 추세가 전체적으로 우하향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러시아가 당장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러시아가 이 추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또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시장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이 나든가 아니면 아예 이 어떤 회담을 통해서 타결을 이루든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힘의 균형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말 그대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군이 이제 포병 직결제로 떠나서 사격 진지로 떠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나 미국과 러시아 입장이 반대죠. 러시아는 이제 전쟁할 일이 없다 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하고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해외로 좀 탈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현지 주민들은 훈련에 나서고 있고 정치인 부호들 이렇게 줄지어서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증시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좀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지수 선물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이제 반등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전쟁이 나든 어쨌든 간에 어쨌거나 이런 악재들도 결국은 계속 나오다 보면 시장에서 전쟁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결판 났구나 하고 어떤 불안정감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안정이죠. 이 불안정감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차라리 계속 밀릴 바에 전쟁이 나면 많은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한데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저렇게 될지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고요. 공매도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간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줄었는데 원체 대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HLB 같은 경우에 거의 20%다 나오던 게 이제 한 자릿수 7%대까지 줄어는 있습니다. 대차 거래도 많이 줄어 있죠. 그렇지만 월봉에서 대바닥을 찍고 있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 회복해보지 못하고 있고 일봉에서도 오늘 다시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28,000원대 찍었죠. 사실은 지금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떤 외국인들만 사고 개인들이 판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수급비적인 문제기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시장에 전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매수 신규 매수한다거나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순간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외국인이 매도했죠. 물론 기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역시나 조심스럽게 HLB는 대응해 보는 게 맞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신저점을 새로 쳤죠. 지금 저번 달에 저점 이하로 이탈을 했고 주봉에서도 보면 이제 이전에 지켜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이런 밑에 자리를 깨고 있어요. 이 자리 가격대가 1,170원인데 지금 만원대 딱 있죠. 사실 호가창이 바뀌는 만원대에서 호가창이 1,000원대로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돼 있어서 내일 상황이 꽤 중요하고 물론 미증시의 이제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게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내일 하루쯤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넥스 사이언스죠. 3대 주주고 나오전에 그러나 역시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선 가격이 있어요. 이때 가격이 13,800원대가 되는데 이제 다 왔죠. 지금 14,150원이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해주지 못하고 이번 달 종가상을 깨놓게 되면 추세가 쭉 밀려요. 그래서 어떤 나누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 이제 회복이 거꾸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손절이라든가 어떤 비중 축소라든가 나름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241선을 일봉상에서 첫째로 깬 이후에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선거일관 회복해주다가 쭉 밀려 있고 신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항상 주식은 미리 내일이 어떻게 될까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갖고 대응을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을 갖고 생각을 해서 비중 축소, 손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20개선을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하니까 이런 자리들은 필히 좀 남겨두셨다가, 가격으로 보면 13,700원대가 되죠. 거의 다 왔으니까 꽤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매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HLB생명과학도 저번 달 저점을 새로 깨고 내려왔죠. 좀 굉장히 위험한데, 자,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는 전형적인 추세가 하향에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 이전 저점을 새로 깼는데 호가창이 바뀌면 안 되는 9,000원대에서 간신히 종가상 10,000원대를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깨게 되면 더 위험해지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도 오늘 신저가를 새로 찍었습니다. 예전에 이 21년도 8월 달에 중요하게 지켜줬던 11,250원대 살짝 깨놨는데 변곡점이 돼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로 무너질 수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하향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섣불리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시장이 돌아설 때, 이럴 때 사더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 HLB에 새롭게 인수가 된 노터스인데 마찬가지로 20개선 근처에 있죠. 자, 26,300원대가 되는데 아직은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 오늘이 화요일이지만 수목금 상거래일 안에 이렇게 20주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추가 하락이 되니까 역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항상 올라갈 거야,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거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241선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전 저점 깨게 되면 크게 고를 파고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추세가 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터스는 어떤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지금 좀 관망하고 지켜볼 때가 되고, HLB나 HLB생명과학이나 넥스사이언스나 전부 다 적거나 지금 관망할 때죠.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HLB 파워를 보면, 자, 월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20개선 근처에 있죠. 요즘 깨려고 하는데 20개선에서 깨게 되면 크게 위험해요. 이 친구는 항상 이 전저점 바닥 근처에서 보면 되는데 1480원대를 기준으로 누군가 거래량을 싣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1480원대를 꼼꼼하게 대응하는 게 좋고, 1500원대 초반에서 깨지 않고 돌아나가면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 HLB 파워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대량 거래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좀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도 괜히 많이 밀려 있고, 우리나라 2,500개 종목 중에 아까 잠깐 살펴봤더니 올라가는 게 300개가 안 돼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오늘은 이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주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며칠 전에 급등했었죠. 그래서 시황정리에서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만큼 시황정리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음봉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잘 올라갔고, 오늘 식료품 관련주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쟁 이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미래생명자원도 떨어졌는데, 결국은 5일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5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부가 되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5일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맞고, 대유 같은 종목들도 이제 241선 밑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월봉 H가 낮고, 물론 더 하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꽤 예전에 이 코로나 시대만큼 떨어져 있는 주식이고, 자, 주봉에서 추세 돌려놓은 듯 해서 깨놨습니다. 하지만 수목금 상거리 남았는데 거래량이 제법 세게 들어왔죠. 이때부터 매집봉이 좀 터지고 있었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터지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떨어졌다? 이건 좀 그러니까 어쨌거나 월봉에서 원체 이치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 아니라, 대유 같은 종목들도 오늘 비록 꼬리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음봉으로 떨어졌다 다시 돌아나갈 때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꽤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시간의 주가들은 제법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원체 이제 이 어떤 식료품 관련주들은 조금은 약간 이 전쟁과 관련해서 식료품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생명자원도 시간이 좀 하한가 가고 있는데 그 신용품주들은 이제 크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월봉제 고점에 왔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근데 일봉에서 봤을 때 5일선 기준으로 내일 이 밑에서 출발하거나 특히 시간의 한가를 가 있으면 그 밑에서 깨져서 출발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대응도 필요해 보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똑같은 이 식품용품 관련주를 하더라도 미래생명자원 같은 월봉의 위치가 최고점이었죠. 전고점하고 떨어진 거지만 월봉에서 그나마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더 이상 어디 오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할 때는 현재의 위치를 잘 봐야 되고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일본 같은 데서 5일선 기준, 어떤 10일선 기준, 나란다르의 철저하게 좀 기준선을 갖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힘든 시장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잘 해결이 돼서 좀 개인분들이 많은 수익을 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